그럼 먼저 발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더링의 우성준입니다. 네,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다가오고 있는 앞에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파더링에서는 중년 세대들의 문제가 그들에게 대체업이나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 1, 2년 이내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16%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2차적인 부수적인 우울증, 또 우울감 그런 문제들이 양산하게 되고 이는 이제 가정 내에서도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신이 본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이들 세대는 30%만 예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문제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NGO에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중년 남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당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중년 아버지들이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과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 가지게 되는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중년 남성들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것은 파더링 키트입니다. 파더링이라는 의미는 아빠 역할 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아빠 역할을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파더링 키트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아버지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자주 가는 공간들을 코스로 짜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받고 사진을 인화하여주며 또 주문한 제작한 배지를 저희가 아버지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써서 아버지들이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키트는 프로토타입 제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또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여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이런 심리적 문제, 우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을 저희 카드뉴스를 통해서 공감을 일으켜내고 이를 통한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도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더링 파티입니다. 이 파티는 사실 시간을 내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데 저희가 장을 만들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네트워킹 파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토존이나 사진 촬영, 그리고 또 아버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쿠폰존 등을 또 보고 베이비붐 세대들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콘텐츠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추억의 사진전 또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재정적인 또한 공간적인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무 성과는 저희가 1년에 키트를 총 1,200개 그리고 쿠폰을 이제 티켓을 약 한 250장 정도 판매하여서 1,5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보시면은 1년에 저희가 1,400명 가량의 중년 남성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 50대 남성 400만 명 중에 서울 시민 72만 명 그리고 50대 우울증 환자 6,700명 중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면 3년 안에 절반 이상의 서울 중년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치료를 통해서 중년 남성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비용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복지 예산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중년 장년층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또 학생, 또 시민단체,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단법인 아까 함께하는 아버지들 그쪽하고 뭐 얼마나 좀 긴밀하게 말씀이 나누실 건가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가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가서 장소가 보니까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같은 청년들이 온 게 또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너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대표님하고 또 팀장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또 저희를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관심이 있고 저희가 접근한다면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뭐 그런 단체들이 실제로 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본인들이 이제 그 많은 NPO들이 그렇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본인들은 풀고 있다고 실제로도 그럴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키트라든지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건 아마 요즘 김동민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기관이 인지도를 높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해봄직한 메커니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마 프로젝트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거는 아마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는 그것이 어떤 임팩트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런 그 키트를 구매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 거기 함께하는 아버지들이 직접 나갈 거고 사람들이 본 거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이메일 주소로도 하나 주면 이제 계속 어쨌든 그 기관에 대한 소식을 기관에서 전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결국 이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거구나라고 사람들한테 그 기관이 설득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정기후원자로 이 사람들을 좀 더 유도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수익을 확보를 하고 또한 이제 이 사회적 아젠다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후원 한다는 건 이제 그 단체의 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마 그런 이제 이게 실습 수업이죠. 이미 학기는 이제 끝나신 것 같은데 후속적으로. 다음 학기는 저희가 이걸 같이 하는 친구가 저희 랩에 들어오거든요. 랩에 들어오면 저희가 또 이제 사회체센터랑 같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도너스나 또 우리 인스파이어디도 같이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도움을 받으면 이제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멀천다이징을 통한 기관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그것이 정기 후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거는 진짜 성공 사례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버지 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잘 참고해 봤습니다. 김동민 이사님께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이나 사업 설계하실 때 저희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 안 하던 걸 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컵센터라든지 모든 아이디어가 우리가 평소 안 하던 걸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한 몇백만 원 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이 처음 찾아왔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전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하던 걸 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 거냐에 좀 초점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키트가 있으면 전 아버지랑 할까 하면 아마 안 할 것 같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할 것 같아요. 그 우울증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은 결국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단절부터 시작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하는 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TV 보기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그 TV 보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서로인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서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제 정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독거노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노인분들이 혼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이 노인분들의 주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독거노인 분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준다라는 의미의 리본하우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리본하우스는 이제 쉐어하우스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주거 임대 모델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게 수익성과 투자가 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쉐어하우스들보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주거 지역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확산성 역시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고령화 시장으로 인해서 실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쉐어하우스 시장 역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공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쉐어하우스를 단순한 주거, 공유 공간에서 더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들에 비해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좀 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노동이 더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노인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연계 역시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일자리 창출 서비스 중에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하였고요. 그러던 중에 마르코 로보라는 파트너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마르코 로보는 현재 이제 할머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마르코 로보의 이제 메시지에 공감을 해서 지난 2년간 25배의 매출이 증가를 하였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 수공예품을 제작하고 계시는 할머님분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르코 로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할머님들과 이분들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 쉐어하우스로 공급을 해줄 수 있고요. 저희는 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연계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담은 카드뉴스를 한 번 더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이제 해피빈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다른 플랫폼 이용자들보다 해피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리몬드와 같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저희는 독거노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더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따로 또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좀 더 크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본하우스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같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표 성과를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기획이니까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고객이 누구예요? 입주하시는 이 어르신들이세요? 아니면 그분들의 자제분들?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제분들과 그 노인분들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분들이 직접 이 노인분들을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태면은 이미 부양을 하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상황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독거노인 형태로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독사 문제 같은 것도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을 좀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자제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로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좀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객이 누군지 여쭤봤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이 업의 정의를 뭐로 시작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를 요양원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이제 쉐어하우스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쉐어하우스의 모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코너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쉐어하우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또 응급처치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그거를 좀 유추해서 보면 결국은 이걸 좀 더 보호해드려야 되는 그 공간 혹은 시설의 느낌이 되게 강해서 오히려 그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의 정의를 하나를 좀 하고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되게 또 좋은 컨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부 김선지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작년 8월에 벌집 제거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사건은 이제 벌집 제거 요청을 받고 소방관 2명이 출동해서 불로 제거를 하려다가 실수로 돌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피해를 소방관 전체 다 보상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면책조항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12월 8일 날 이번에 면책조항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소방관들은 그 자신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않고 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따로 소방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또한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번 벌집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단기적인 기부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됐지만 지속적으로 소방관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어 마커스라는 기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업은 소방 호스를 업사이클링 하여서 가방이나 파우치로 만드는 소셜벤처입니다. 이 기업의 업사이클링 정신과 저희의 열정이 만나서 저희는 솔루션 제시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열정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옷장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신입생 때 열정 가득할 때 이제 과잠을 다들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과잠 그냥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잠을 저희 재활용해서 1325라는 솔루션을 제시해보자 합니다. 여기서 1325라는 뜻은 소방관 한 명이 평생 동안 1325명의 생명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요. 저희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솔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과잠 기부자들을 만나고 그 과잠 기부자들의 신청을 받고 신청한 과잠 기부자 집에 운송업체가 찾아가서 과잠을 수거해옵니다. 그 수거한 과잠은 바로 파이어 마커스 쪽으로 전달돼서 파이어 마커스는 이 과잠을 통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고 이 카드 지갑의 수익의 일부를 소방관에 기부하고 저희에게 한 5% 정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파이어 마커스 측에서 수익성을 분석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동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과잠 한 개당 8개 정도의 카드 지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한 개를 기부자에게 선사하고 저희에게 수수료 5%인 3,000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39%의 순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측 또한 운송료를 3,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계속 수거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고 후에 캠퍼스 경쟁과 같은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더 큰 임팩트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 초기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5,000원 이상 펀딩하신 분들에게는 그 2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드리고 목표액은 처음 최소 수량인 200벌을 수거하기 위한 50만 원으로 목표액을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트로는 해피빈과 와디즈를 선택한 이유는 이 두 곳 다 소방관과 관련된 펀딩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와디즈는 파이어 마커스가 거의 초기에 펀딩 성공을 많이 했던 사이트길래 더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기부자들은 심적 물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파이어 마커스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가 아닌 대학생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파이어 마커스를 서포트하고 소방관들이 더 말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제품이 무엇인데요? 저희가 그 시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을 찍고 하면 좀 도매 같은 게좀 그리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아직 계획. 네, 뭐 프라이카도 그렇고 뭐 다들 알아보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 의미도 있고 근데 어쨌든 상품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흰색 부위 맞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를 디자인 하나라든지 뭐 어떤 약간 구체적인 내부들이 들어가서 상품성 확보가 되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되게 명확한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기관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들이 굉장히 명확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프로젝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사업을 할 거냐라고 내 생각을 한다면은 그 지금 주체가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팀이 무슨 역할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할 거냐. 저희는 이제 대학생과 그러니까 파이어 마커스가 되게 생각보다 은근히 유명하지만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소방관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찾아보는데 근데 대학생들 중에 소방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과점을 버리는데 소방관 이런 게 있대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돈도 안 되니까 기부를 하면서 소방관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격신 실습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직접 할 프로젝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어떤 자기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일단 선정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마케팅이나 파이낸스 쪽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저희가 되게 명확하게 예. 그 정해져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그 약간은 그 문제와 솔루션이 아주 잘 매치가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게 과잠을 이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거는 과장이 버려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관심 이것도 어제 지적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에 대한 문제. 네, 환경에 대한 문제와 이걸 두 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소방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해결하는 기업 중에 파이어 마커스가 있는데 이 파이어 마커스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게 업사이클링과 소방관에게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 두 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화전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서 화전으로 뭘 처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이 제품 하나하나 화전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카드 지갑이라는 제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추후에 뭐 나중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과정 말고 대학생들이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면 충분히 파이어 마커스가 이제 우리 업사이클링 하면 사실은 다양 그냥 모든 버려지는 자원들을 업사이클링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된 네. 소방 그 어떤 뭐 소화기라든지 네. 뭐 소방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데 차라리 그 과정을 항상 만드는 거는 대학교에서 뭐 수요가 항상 만들어지는 거라면 소방 호스로 과정을 만드는 솔루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과잠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이런 그런 솔루션을 좀 더 거울에 죽겠네. 거울에 거울에 죽겠네요. 네, 과잠에 이런데 조금 포인트라도 소방 협력을 이렇게 주거나 그런 방식이 오히려 파이어 마커스의 수익 매출을 만들어주면서 소방호수도 다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래서 소방호수의 문제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방식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회적 기업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박수입니다. 저는 아까에 이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그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의 처방을 받고 약을 다 먹지 못하셔서 남기거나 버리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집에 먹지 않은 감기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약 수용도가 낮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잘 먹는 정도로 복약 수용도라고 말을 하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질병 이외에도 국가적으로도 재정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국가적으로 복약 수용료를 조금만 계산해도 연간 5조 원의 절세 혜택이 있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더 많은 케어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 요구되는 만성질환이지만 약을 쉽게 까먹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허무하게도 약을 먹는 것을 까먹어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까먹어서의 문제를 포착한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 하나를 또 포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약을 챙겨 먹기가 더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의 경우 더욱더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까먹어서의 문제와 독거노인의 문제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일반 당뇨병 환자들의 낮은 복약 수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복약 책임감을 형성시키도록 하였고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고 가족도 없는 독거노인분들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식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디바이스를 공급하기 위해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먼저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모색을 하였는데 제휴 메디컬이라는 기업이 스마트 약상자를 통해서 모로코에서 결핵 완치율을 98%까지 높인 적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휴는 국내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또 B2G 시장으로 확장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시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 제휴에게도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면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휴와 함께 일반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도 함께 이제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 모델을 강구하고자 하였는데요.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이제 독거노인분들에게 보급받은 약상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크라우드 펀딩은 해피빈 사이트에서 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이제 펀딩 카테고리가 노인 문제하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부자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리워드 옵션과 다음과 같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여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만성질환의 문제를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크라우드 펀딩 목표에 300만 원 중 원가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홍보 비용이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디바이스 판매도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부금과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통해서 디바이스는 종로구에 있는 쪽방촌에 40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다 해요. 이분들에게 공급을 하여서 확실하게 그분들의 복약 수용도를 개선하고 혹은 응급 상황이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아래다는 다음과 같이 해피빈의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만 의존한다는 비즈니스가 아니겠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까먹어서 일반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까먹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소굿이라는 모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필소굿은 복약 알림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이 복약을 할 때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이때 노출된 광고 수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부가 된다라는 컨셉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제때 먹은 한 알이 누군가에게 한 알로 기부가 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필소굿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처방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스캔을 하게 되면 자신이 먹는 약을 관리할 수 있고 약 정보와 함께 이제 복약 알림을 설정하고 귀여운 손자의 사진을 넣어서 이제 좀 더 복약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제 꾸준히 먹게 되면 실제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필소굿 모델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일반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도 만성질환
두 가지를 연결시킴으로써 근데 지속적으로 공약 수용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UX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B2C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이 하시는데 50세만 넘어가셔도 다 전화로 처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저희도 대부분의 결제율이 모바일이 원점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무조건 다 그냥 전화 와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앱인 것 같아가지고 그 UX적인 측면에서 되게 고려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성질환자가 쓰는 타깃도 노인분들이시는 거죠 지금. 근데 만성질환이 모두가 사실은 노인분들한테만 한정된 질환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모바일 앱의 타겟이 만약에 그렇다면 네. 차라리 뭐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뭐 손자나 손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약 드셨어요? 라고 해서 답장 오면은 뭐 드시는 거고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UX 관점에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개인이 할 사람은 좀 어차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누군가가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뜰 수 있는 게 있다면 타깃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한테 외로움도 없애드리고 네, 파티도 할 수 있고 빠르게 오히려 그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하시라고. 네. 저희도 생각했던 게 혹시 이제 부모님이 체크를 안 했다면 그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문자나 전화가 가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결국엔 먹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기술이 다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전화가 사실 훨씬 더 까다롭고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뭐 얘기한 어쨌든 뭐그 의학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스마트 필이라는 형태로서 많이 사업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도 있냐면 이제 딱 먹으면 이제 그게 딱 디텍션이 돼가지고서 와 이 사람이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하는 것까지 기술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뭐 고령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저도 그리고 방법적인 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예측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기부라는 메커니즘이 여기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약간 저희는 트리플레닉에서 오셨는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긴데 저희도 복약을 할 때 광고가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제약회사나 다른 의료 관련 회사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저희는 광고 시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그를 통한 광고 수익으로 이제 기부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뭐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귀찮아서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내가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 앱을 켜야지라고 하는 게 장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을 먹어야지도 사실 장벽인데 하나 더 있어서 이 심리적으로 뭐 UX 그리고 차원에서는 아마 이게 워킹에서 할지 고민이 저희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사실은 저희 팀 중에 제가 샘플로 보내드렸던 거는 트리플래닛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예. 꼭 그걸 잘 들으라고. 근데 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 학생들끼리 했는데 그 팀이 이제 탈락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못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친구들의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목장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그 모드로 예를 들어 뭐 휴양 개념의 것도 있고 뭐 위로 개념의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는 개념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최종 발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